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매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평균 84만 원을 지출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약 30%인 25만 원 정도가 잘못된 분리수거 때문에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활용품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겨우 3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6%는 모두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리비가 월 평균 3만 원에서 최대 8만 원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면 최대 96만 원이나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서는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버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환경공단에서 25년간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신 김철수 과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에 수거되는 재활용품 중 무려 40%가 분리수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그대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 강남구의 한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이 그대로 붙어있고 종이상자 안에 스티로폼이 들어있고 유리병과 플라스틱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별장 직원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루 종일 이런 걸 일일이 분리하다 보면 정말 힘들다면서 제대로만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면 재활용률이 지금보다 2배는 늘어날 텐데라고 안타까워 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처음엔 분리수거가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모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요구르트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버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버리시나요? 피자 박스는 어떠세요? 기름이 묻은 부분까지 그대로 종이류에 넣고 계시진 않나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73%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단 28%에 불과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관리비가 계속 오릅니다. 잘못 분리된 쓰레기는 결국 일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경오염이 심화됩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매립되거나 소각되면서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셋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이 더욱 나빠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들은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 1. 플라스틱 용기를 제대로 씻지 않고 버리기.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 용기나 반찬통을 대충 헹구기만 하고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환경공단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이 5% 이상 남아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따뜻한 물을 붓고 30초 정도 흔들어서 헹궈주세요. 기름기가 있다면 주방 세제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말린 후에 플라스틱류에 배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재활용률이 무려 78%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수 2. 종이류와 종이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많은 분들이 종이컵, 종이접시, 피자 박스를 모두 같은 종이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종이컵과 종이접시는 내부에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 다른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국 재활용센터 조사 결과 잘못 분류된 종이컵 때문에 종이 재활용 품질이 1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피자 박스의 경우 기름이 묻지 않은 윗부분은 종이류로
기름이 묻은 아래 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신문지, 책, 박스류, 전단지는 종이류로 배출하되 스프링이나 비닐 커버는 제거해야 합니다. 코팅된 광고지나 영수증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실수 3. 캔과 고철을 구분하지 않기. 알루미늄 캔과 철캔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단한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석을 가져다 대보세요. 자석에 붙으면 철캔, 붙지 않으면 알루미늄 캔입니다. 콜라캔, 맥주캔은 대부분 알루미늄이고 참치캔, 통조림 캔은 대부분 철캔입니다. 둘 다 깨끗이 씻어서 배출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알루미늄 캔과 철캔을 따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활용 효율이 30% 정도 높아집니다. 실수 4. 스티로폼 분리 배출을 잘못하기. 스티로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용 스티로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컵라면 용기입니다. 포장용 스티로폼 전자제품 포장재, 과일 포장재 등은 테이프와 라벨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세요. 하지만 컵라면 용기, 일회용 도시락 용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체 스티로폼 재활용 품질이 4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수, 비닐 포장재를 잘못 분류하기. 비닐 봉지, 과자 봉지, 라면 봉지를 모두 같은 비닐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비닐 봉지 마트, 봉지, 택배 포장지 등은 비닐류로 배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있거나 인쇄가 된 비닐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냉동식품 포장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손으로 쭉 당겨보세요. 쉽게 찢어지지 않고 늘어나면 재활용 가능한 비닐, 바스락거리면서 쉽게 찢어지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눔 장터를 활용하세요. 아직 쓸만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버리지 마시고 지역 나눔 장터에 올려보세요. 환경도 보호하고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인터넷 신청을 활용하세요. 전화 신청보다 30% 정도 저렴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류수거함을 적극 활용하세요. 입지 않는 옷, 신발, 가방은 의류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단, 너무 낡았거나 오염된 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넷째, 형광등, 건전지는 반드시 별도 배출하세요. 대형마트나 주민센터에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세요. 내 손안에 분리배출 앱을 설치하시면 헷갈리는 품목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배출하고 종이류는 코팅 여부를 확인해서 분류하며 캔류는 자석으로 구분해서 배출하고 스티로폼은 포장재와 용기를 구분하며 비닐류는 투명 여부로 판단해서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 가정의 재활용률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관리비 절약은 물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매달 절약되는 관리비로 가족과 맛있는 식사도 하고 깨끗해진 환경에서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오늘부터 분리수거 제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가족분들, 이웃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